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에이든홀딩스의 이지현 대표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보기 전에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견고하게 상승 흐름으로 좀 마감을 했죠. 무엇보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가 되면서 그동안 아무래도 이런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조금 우려를 나타냈던 그런 종목들이나 좀 지수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밤 늦어도 이제 표결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어제 하원에서 조금 예상보다 조금 더 압도적으로 표차가 벌어지면서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이제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만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많이 강조드렸다시피 사실 부채 한도 협상은 이 정치적인 부담이 워낙에 좀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1960년대 이후로 보더라도 한 80여 차례 이상 계속해서 좀 타결이 되어 왔거든요. 단지 이제 양당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서로 좀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최종 타결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너무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됐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고 오늘 이제 최종 표결이 좀 지나고 나면 그동안 어느 정도 사실상 이게 큰 호재라기보다는 그래도 그동안 좀 불확실성이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래도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6월 달로 또 접어들면서 이제는 시장의 시선이 FOMC 회의로 좀 이제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FOMC 또한 최근에 계속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또 다시 또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FOMC 회의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확률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더 높아 보이고요. 비록 이제 스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번 FOMC 회의에서 동결을 하더라도 다음 FOMC 회의 전까지 또 다시 이제 25bp 인상이냐 아니면은 동결이냐라는 또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금리 종결론 또한 계속해서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시간은 좀 시장에 좀 더 우호적인 그런 편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오늘도 이제 달러도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단기 금리도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엔비디아가 반등하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일단 코스피 쪽을 보면은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상승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강한 좀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특히 또 이 선물에서도 굉장히 강한 또 순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반면에 대비해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과 개인 위주의 좀 순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차 전지 쪽 섹터가 그래도 코스닥 쪽은 좀 견고하게 좀 받쳐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선방을 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앞으로 다음 주 아무래도 이제 오늘이 좀 금요일이기도 하고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이 열리기는 하지만 이제 화요일에 또 이제 휴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관망세가 있지는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더라도 이제 연휴가 또 수일이 또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6월달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는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FO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또 무난하게 지나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많이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 위주로 오름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2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급락하는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락하는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뉴인텍인데요. 35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가 넘게 빠지면서 지금의 주가는 2,005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C코트레를 보겠습니다. 집진 장치 전문 업체인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12%가 넘게 빠지면서 지금의 주가는 2,86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수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분할 소식이 나와 있었던 기업이죠. 지금 주가 11%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27,1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로노이 보겠습니다.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8%가 넘게 빠지면서 42,8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반도체 IP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7%가 넘게 빠지면서 23,3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화학을 먼저 구조를 해볼 텐데요. 인적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 케미컬도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는 있지만 음봉을 띄우고 있는데 이수화학의 내림세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이수화학이 이제 사업 부분 간 정체성을 좀 구분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제 인적 분할을 결정을 했죠. 이 석유화학 사업 부분에 이수화학 그리고 이제 전고체 관련한 소재를 포함한 이런 정밀화학 사업 부분에 이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적 분할을 좀 단행했는데요. 물론 이게 단순 인적 분할로 이제 기존 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존의 분할 존속법인 이제 석유화학과 그리고 신설법인 쪽 이런 정밀화학 쪽에도 지분을 좀 동일하게 확보를 하면서 그래도 이런 그 물적 분할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주주한테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하는 방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시장에 관심이 몰릴 경우에 이런 좀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고 이수화학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한 며칠 동안은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어느 정도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나는 것도 같고요. 기존에 이제 이수화학을 매수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전고체 관련한 이제 기대감으로 매수하셨던 분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시장의 관심이 뭐 이런 단기적인 호재에서 이런 근본적인 기업 가치의 개선이 까지는 이게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업 본연의 이런 가치, 근본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이 필요한 시기로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석유화학 대비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또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거든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 전고체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높은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높은 그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앞으로는 이수화학보다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이수화학은 좀 조정의 폭이 좀 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개선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쪽으로 몰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도망가자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보다 단기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다른 재료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의 이수화학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집중을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수화학을 좀 매도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좀 더 넘어가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요. 물론 이수화학 쪽 사업, 석유화학 쪽도 굉장히 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미래 성장성을 본다면 이 스페셜티 케미컬이 훨씬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재료 확인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인적 분할을 할 때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런 최대주주 지배력이 강화되거나 이런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런 회사의 의도가 어떤 건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31일 날 이제 상한가 종가 부분에 한 27,0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으로 27,000원 지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셨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럼 가격 전략 조금만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27,000원 선이 지지가 될 경우에는 27,000원 지지를 확인을 하시고 다시 진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27,000원 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추후 재진입 가격으로 23,000원대를 제시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27,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2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도망가자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 추가로 다시 재진입을 하신다면요. 매수하시는 가격은 23,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27,000원이고 손절 라인은 2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을 또 구조해 보겠습니다. 보로노이를 구조해 볼 텐데요. 신약 개발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보로노이 바이오에 이어서 B2S 바이오도 지난달에 흡수 합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하나증권에서는 핵심 파이프라인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감도는 가운데 이 종목은 지금 왜 빠지고 있을까요? 네, 보로노이는 이제 표적 치료제 설계나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돌연변이 표적 항암제 개발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 무엇보다 이런 표적 항암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런 좀 선택성과 결합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이런 물질이 좀 닿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성과 결합력이 되게 중요하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야 관련해서 좀 결과들이 우수하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또 다른 중요 포인트로 이런 뇌혈관 장벽 투과도 또한 또 높이 중요도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도 보로노이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로노이가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 기반 관련한 플랫폼이죠. 보로노믹스라는 이제 AI 플랫폼을 가지고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빠른 약물 설계 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또한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AI 좀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저는 가장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로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좀 꼽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 신약 개발에 드는 이런 비용이나 시간이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AI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이런 신약 개발을 좀 이루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 임상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한 4.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AI 플랫폼을 이용하면 1.5년까지도 좀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빠른 이런 신약 후보 물질이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좀 분석해 보면 지난 5월 31일이죠. 이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거든요. 2023 코스닥 소중한 기업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해서
이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런 소식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6월 24일경에 보호회수 해제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약 한 8.4% 정도 가량의 보호회수 해제 물량이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AI를 기반으로 한 보로노믹스를 활용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만큼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세요. 네,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버티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 일단 우선은 61선 하향 돌파하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외국인 매도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121선까지도 지지 여부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더불어서 6월 말에 이제 예정돼 있는 보호회수 해제 물량까지도 소화를 하고 나면 이 핵심 파이프라인이 하반기 쪽에 이제 항암 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학회가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바이오 쪽에 기대감이 있었던 뭐 아스코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USA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이런 하반기 쪽에 예정되어 있는 뭐 ESMO 항암 학회 관련해서 또 주요 파이프라인이 이제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그 후에 이제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는 유방암 심포지엄에서도 전임상 결과가 좀 확인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탈출하지 못하셨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이런 학회 결과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규 진입보다는 좀 기보유자분들께서는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 전략은 현재가 부근 한 43,000원 부근도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7,500원, 1차 목표가로 47,500원을 드리고 돌파를 하고 난다면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더 높은 상승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34,0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보로노이에는 학회 모멘텀도 있는 만큼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으로 한번 버텨보시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47,5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3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인데요. 최근에 공시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NH투자증권에서는 생태계 확장, 로열티 매출 본격화로 중장기 성장성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날 당시엔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분석하면 될까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대표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 AI 반도체 쪽 관련해서 가장 좀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두 종목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어느 정도 공략을 해보셔도 좋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통합 IP 솔루션 공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I 반도체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이 기존에 미리 이런 블락 단위로 AI 반도체 블락 단위로 미리 개발을 해두고 이 다른 기업들에게 로열티나 이제 라이센스를 받고 공급을 해주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AI 반도체 시장이 연평균으로 한 30% 가까이, 한 28% 가까이 계속해서 좀 고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2025년이 되면 약 한 105조 원까지도 좀 빠르게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GPU나 NPU 관련해서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많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삼성이나 TSMC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픈엣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임원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한 20년 이상 근무했던 이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좀 맨파워를 가지고 있고 직원의 한 80%가량이 현재 R&D 쪽에 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AI 반도체 솔루션, IP 솔루션 시장에서 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좋은 그런 흐름이 좀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최근에 AI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일부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물이 좀 출회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AI 쪽 관련해서는 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반도체 관련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AI가 그나마 많이 올라갔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AI 반도체는 워낙에 뭐 단기적으로도 지금 모멘텀이 좋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이 AI라는 이런 열풍이 뭐 단기적으로 끝날 그런 또 파도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강력한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반도체 특히 AI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 오픈엣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실적 또한 굉장히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올해도 한 300억 이상 매출만 달성을 해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뭐 대표적으로 뭐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어느 정도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가 부근에서도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 나가시면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음 주에도 추가 조정을 받더라도 우선은 뭐 현재가 부근에서도 계속해서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1차 목표가로는 24,000원을 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24,000원 이상 넘어서 뭐 전고점 최고점이죠. 28,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이제 밑에 박스권 돌파했던 이제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000원으로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는 전략을 취해보시고요. 현재가에서도 지금 비중을 확대해보시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24,000원, 손절 라인 18,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이든홀딩스의 이지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일 리서치의 최진욱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팀장님 먼저 종가 베팅 시간에 짚어주셨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먼저 진행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하이브를 지난 26일에 짚어주셨잖아요. 네네네. 일단은 수익률이 4% 넘게 나고 있는데 네네. 이 종목 뭐 사실 리스크도 있긴 한데 이렇게 수익률이 나고 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엔터는 올해 이제 2분기부터 좀 굉장히 좀 하란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대형 엔터 업종에 비해서는 가격적인 밸류 자체가 아직까지 시세가 좀 뚜렷하게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좀 수급
공급적인 면을 봐도 뭐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세는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 모멘텀을 보고 좀 연기금에 좀 매수량이 좀 계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일단 좀 연기금에 좀 매수량이 들어와준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하게 매력적인 가격은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25만 원 선만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는 좀 물량을 조금 더 모아 가셔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9만 5천 원을 좀 넘는 구간대부터가 좀 위쪽에 대한 좀 호가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라인을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좀 투자 전략을 잡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물량을 더 담아가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엔터주 좀 전반으로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은 좀 엇갈리고 있네요. 뭐 SN 같은 경우와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른 종목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뭐 오늘 시장에서 뭐 엔터주에 바라보는 관점을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사실 엔터주들이 오늘 좀 조정은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생각하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SN 같은 경우 조금 독단적으로 좀 악재가 어제 좀 나오긴 했지만 그 부분이 뭐 엔터의 전 업종에 좀 끼칠 만한 악재는 전혀 아니고요. 뭐 그렇다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엔터가 최근에 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좀 가격 조정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 다만 좀 2차 전지랑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정확하게 찍혀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는 뭔가 기대감에 좀 수급이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세가 좀 계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엔터는 오히려 이렇게 좀 가격 조정을 주면은 네. 또 신규 매수자분들은 또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기회의 장으로 좀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차기 주도주로도 좀 자리 잡을 수도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엔터가 지금 멀티플 자체가 좀 확장이 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증권가에서도 계속적으로 리서치가 나오는 부분들이 엔터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그리고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꾸준하게 좀 찍혀주고 있는데 사실 2분기부터가 좀 시작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엔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공연 매출이라든지 좀 주요 아티스트들이 좀 활동을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매출에 비해서 좀 큰 폭으로 컨센서스 대비해 좀 상회를 한다라고 해도 주가는 움직이는 폭은 좀 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업종에 대한 모멘텀은 잡힌 상황에서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을 봐야겠죠. 네. 뭐 아티스트들의 좀 복귀라든지 혹은 뭐 컴백이라든지 뭐 신인 아티스트들의 IP가 좀 많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좀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제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엔터는 지금 조정을 뭐 크게 뭐 생각을 해서 물량을 좀 나갈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 전반을 체크해 보면서 개별 종목의 이슈까지 체크해 보면서요. 한번 계속해서 짚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장 막판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오늘도 종가 베팅할 종목을 한번 공개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먼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힌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네, 없으면 안 되는 너. 네, 오늘 팀장님 오늘 고백하러 나오셨나요? 아마 제가 네. 이렇게 좀 키워드를 잡았던 부분들은 네. 아마 일상생활에서는 뭐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좀 그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런 제품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지내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사람들한테는 좀 알려져 있는 그러한 좀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일상생활에서 다 있다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스마트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도 있는데 뭐 앵커님 TV 안 보시나요? TV도 봅니다. 네. 그런데 스마트폰을 더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뭐 스마트폰은 사실상 뭐 지금 뭐 거의 뭐 현대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쉽게도 휴대폰 쪽은 아니고요. 네. 좀 이제 TV나 좀 전자기기 쪽, 전자기기에 좀 점유율이 확실하게 좀 높은 기업이라고 네. 하면 아마 이 정도면은 다들 네, 뭐 예상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기기의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다 하면은 뭐 그렇죠. 대장주인 삼성전자 아닌가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휴대폰 쪽에 대한 좀 IT 전반적으로 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전생활 뭐 세탁기라든지 뭐 혹은 뭐 건조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네. 제가 그냥 말할까요?
네, 지금 뭐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다 네. 나와가지고 네. 좀 LG 그룹주 안에서 네. 좀 대장주인 좀 LG 전자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사실 좀 LG 전자를 지금 가져온 부분들이 있어서는 뭐 이제 거의 다 합당하기는 다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지금 IT 좀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개선 부분들의 기대감이 LG 전자 측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전에 좀 모바일 사업부를 확실하게 좀 철회를 하고 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주력 사업부에 지금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흑자로도 전환을 하고 외형 성장도 계속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LG전자를 좀 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VS 사업부거든요. 네. VS 사업부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해주면서 또 전환까지 확실하게 좀 해준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오히려 지금 밸류상으로 봤을 때 실적을 아직 반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VS 사업부가 꾸준하게 외형 성장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글로벌 가전 수요가 좀 둔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HAA 사업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견조하게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지금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오히려 지금은 하락이라기보다는 충분하게 실적은 계속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는 뭐 전혀 이제는 좀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일단 LG전자는 지금 파급력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최근에 또 포스코 그룹주들도 굉장히 시너지가 확보가 좀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 그리고 LG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 때는 지금 수주할 수 있는 물량, 뭐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단적으로 LG전자만 지금 시세를 못 받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자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시총 대형주인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가 수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세가 분명히 좀 들어와줘도 지금 구간에서 좀 이상하지 않을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도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앞서서 실적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네. 뭐 관련해서 오늘 리포트도 나와 있는데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LG전자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네. 팀장님께서도 그러면 LG전자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낼 걸로 보시나요? 저는 올해 내내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올해 있습니다. 내내 좋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반 산업이 그때 당시에 타격이 올해 1분기에도 굉장히 좀 컸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적을 봤을 때는 오히려 타격 부분들은 다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게 뭐 적자 사업부를 다 정리한 게 다 그렇죠. 영향을 미친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적자 사업부를 정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이 클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지금 좋은 결정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좀 적자 사업부를 철회를 했을 때 주가는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지금 이제 주가에는 전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미 반영이 된 상황에서 LG전자를 지금 움직여줄 수 있는 매개치 같은 경우는 실적과 플러스 자회사들의 실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지금은 받쳐줄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그런 관점에서는 LG전자가 올해 하반기까지는 꾸준하게 실적은 뭐 거짓 없이 나와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자체 실적도 좋을 것이지만 자회사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금의 사업에도 좀 뛰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반도체 디자인은 짐 켈러와 손을 잡고 뭐 AI 반도체 전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AI까지 얻게 된다면 더욱더 주가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AI까지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얻는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시기 대금이 좀 많이 말라 있는 시기죠. 그렇죠. 이런 시기에서는 기대감이 확실하게 수급은 많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주도 섹터로 지금 반도체가 좀 유력한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 시작이 됐던 부분들이 엔비디아 효과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그 당시에 AI 반도체를 좀 언급을 해주면서 네. 과연 AI가 반도체랑 같이 수혜를 보면서 움직일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이 지금 의무심이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거의 전 업종이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그간 불황에 있어서 타격을 좀 많이 받았고 지금 디램 가격이 확실히 반등만 안 나와줄 뿐이지 일전 좀 디램 가격 움직이는 거랑 지금의 사이클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기업이 좀 이례적으로 좀 감산을 진행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번에는 네. 일전에는 감산 같은 거는 뭐 진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램이 가격이 V자로 반등을 해줘야만이 반도체주들도 움직이고 그런데 지금은 좀 디램 가격이 만약에 안 움직인다 해도 U자 반등은 확실하게 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LG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AI 쪽에 대한 수혜를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확고하다라고
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시너지는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뭐 PBR 수치 같은 경우도 1.17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전기전자 쪽에 대한 업종 밸류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굉장히 저평가인데 뭐 실적을 못 내는 기업도 아니고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네. 사업을 못하는 기업도 아니고요. 그쵸. 그렇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LG전자 말고 다른 쪽에 좀 많이 쏠려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다음으로는 어느 정도 공매도 물량이 타 업종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볼 수 있는 대형주 관련해서는 좀 LG전자 쪽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세를 뚜렷하게 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 매수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신규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가격 전략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시세를 분출을 좀 하기는 했잖아요. 네.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에 좀 많이 크게 올랐는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대형주들은 좀 중소형주랑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좀 잡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호가가 얇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는 힘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시총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리스크가 하방 쪽에 잡혀 있다고 해도 그렇게 좀 큰 폭으로 안 내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아래에서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좀 중소형주랑 좀 다른 전략으로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13만 7천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지금 돌파 흐름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14만 7천 원 매물을 확실하게 소화를 해주게 되면 14만 5천 원 이상까지도 저는 확실히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 정도로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만 4천 원 좀 짧게 잡을 수 있습니다. 네. 11만 4천 원은 잡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목표 주가는 13만 7천 원, 손절 라인 11만 4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견조하게 움직이는 양상이 펼쳐졌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9%의 강세로 2,600선 조금 아래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강보합세 보입니다. 867선에서 종가 형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니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만이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매도세 보입니다. 지수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도 좀 말씀해드렸었는데 네. 어느 정도 적정가만 좀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 올해 한 초중순, 그러니까 6월 한 초중순까지는 완만하게 좀 우상향을 꾸준히 좀 들어와 줄 거라고 했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한 2,61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상승폭은 무난하게 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 다음 중요한 부분들이 한 2,600포인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대에서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때 매물이 만약에 좀 최근에 좀 메이저들이 전기전자 쪽에 좀 공격적으로 집중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엔 공매도 물량을 나중에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한 2,600포인트 선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610포인트 이 안에 레인지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지수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한 하반기는 무난하게 좀 계속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오히려 업종별로 봤을 때도 충분하게 바닥을 좀 많이 기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충분하게 매수 관점으로 지금은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2,600포인트를 좀 넘게 되면 그때는 좀 업종별로 좀 나눠야 됩니다. 공매도 물량이 분명히 나올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좀 쇼커버링 매수세가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만 좀 옥석가리만 확실하게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 자체를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지금 브리핑을 하시는 중에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펼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반도체주도 어느 정도 선별적이지만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니까 앞서서 LG전자 말씀해 주셨는데 LG화학의 오름세도 두드러집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사실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솔직히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모멘텀이 좋았을 때 당시에 거론됐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그렇죠. SDI 이런 쪽이었는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의 기업 모멘텀이 좋다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LG 화학이 특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LG 화학에서 빠져나온 게 LG 엔솔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LG 엔솔의 독단적으로 좀 사업 캐파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기대를 받았던 부분인데 반대로 LG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 쪽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화학기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주가가 많이 좀 밑으로 빠졌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혜는 LG 화학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LG 엔솔은 그 딜을 따라서 같이 좀 가줄 확률이 좀 높고 네. 일단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기술력 부분들은 특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허를 어디가 갖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추후에 받을 수 있는 그 상승 캐파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LG 엔솔의 캐파를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 LG 화학이다 보니까 네. 이런 관점으로 충분히 봤을 때는 LG 화학은 저는 오히려 빠지면은 계속 좀 담아가도 굉장히 올해 하반기 아마 내년까지도 저는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LG 화학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화학 쪽으로만 좀 많이 알려져 있고 2차 전지를 하면은 뭐 당연히 LG 엔솔 솔루션. 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할 만큼 지금 많이 안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최근에 메이저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대 매물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저는 LG 화학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게 LG 화학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건데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또 완성차 업체들도 오늘은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네네. 있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뭐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냥 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자동차주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적이 거의 역대 최대 실적, 뭐 현대차라든지 다 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폭은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이 일단은 중국 법인에 있어가지고 좀 수요 마진 부분들이 확실히 좀 줄었을 거고요. 최근에 탈중국화 때문에 중국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각국에서 계속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시대가 온다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내연기관차에 있어가지고는 뭐 기아라든지 현대 같은 경우는 메이커 브랜딩을 확실하게 좀 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메이커 브랜딩을 하면서 받쳐준 실적이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도 이 실적을 받쳐줄 수 있는지라는 좀 의구심이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관망 심리도 굉장히 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수 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6월의) 첫날 지지부진하나 했더니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펼치면서 우리 지수가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대한 전략 투자 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다음 주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반도체주라고 답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에이딘홀딩스의 이지연 대표님께서는 아스코의 바이오 USA 모멘텀으로 AI 바이오를 또 주목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웃는 반도체 제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문가님 두 분께서 반도체주를 짚어주셨습니다. 팀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사실 뭐 반도체는 지금 빠질 수 없는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상 뭐 지금 다음 주 뭐 투자 전략도 그렇고 앞으로 투자 전략 자체는 반도체는 분명히 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하게 제가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반도체는 업황 타격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중순 이제 2분기 시점부터는 좀 반도체에 대한 업황 턴어라운드를 좀 노려볼 수가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일단 저가 매수세 심리가 좀 공격적으로 IT 쪽에 좀 많이 쏠려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시고요. 일단 AI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사실상 AI 같은 경우는 투자는 지속적으로 지금 나와주고는 있는데 일전에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상용화가 확실하게 되기에는 좀 미지수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도 물론 산업성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AI 쪽에 대한 완성 단계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수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단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반영을 해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상 거의 뭐 하반기에 들어서부터는 바이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항상 시장은 하반기에 들어서 바이오주들의 좀 랠리가 좀 많이 나와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하키의 부분도 좀 잡혀 있는 상황이고 네. 셀트리온은 지금 램시마이스식 부분들이 지금 올해 FDA 쪽 승인 예상 기대감이 또 올해 4분기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개별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들의 오늘 좀 세 분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저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분 전문가 의견에 다 동의를 하시란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다음 주에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상 지금은 사이클을 타고 있는 산업군을 좀 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하방 리스크가 현재 좀 적은 엔터이지 않을까 생각을 엔터요? 합니다. 네. 엔터는 솔직히 지금 구간에서 뭐 JIP라든지 YG만 좀 시세가 좀 나온 상황이고 그 외적으로 좀 중소형주 엔터라든지 혹은 이제 하이브나 S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세가 좀 뚜렷하게 안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뭐 주력 아티스트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세가 안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에 코로나 사이클 때도 이 불황이 있어서도 타격이 거의 없었던 게 엔터 쪽입니다. 네. 그러면서 반대로 확보한 부분들은 수주 잔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풍부하게 좀 확보를 한 상황에서 올해 1분기 때는 거의 대부분의 좀 엔터사들이 비수기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비수기에 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엔터 대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은 오히려 주력 아티스트들이 좀 비수기에 들어갔는데도 뭐 앨범이라든지 굿즈 이쪽에 대한 판매량이 굉장히 좀 잘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올해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럼 올해 2분기 때는 주력 아티스트들이 좀 복귀를 하거나 컴백을 좀 많이 합니다. 그때부터 좀 활동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앨범 굿즈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해외 투어라든지 공연 일정이 좀 꽉꽉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부분들이 공연 쪽이거든요. 그럼 이 공연까지 좀 매출액이 좀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올해 1분기 매출은 좀 그렇게 좀 놀랄 만한 매출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 업종들은 충분하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엔터주들의 좀 추가 성장 동력 부분들은 확실히 좀 IP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이브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 주 공략으로 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그렇죠. 주력 IP가 한 7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올해만 3개가 더 더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주력 IP만 총 10개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양적이나 질적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기업들은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다만 근데 주력 아티스트의 IP가 좀 현저히 떨어지는 기업들 그리고 단순히 좀 엔터 업종에 갔을 때 기대감에 좀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야지 올해 하반기까지 풍부하게 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 주력 아티스트들의 수가 확실히 좀 많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해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 같은 경우 하반기에 모멘텀이 많습니다. 각 개별 종목별로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고 하반기를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터주 하면 또 저는 떠오르는 게 콘텐츠주의 흐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최근의 흐름은 어떤지 또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콘텐츠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자리를 잡아가야겠죠.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자리를 잡아가겠지만 지금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연봉보다 적습니다. 연봉보다 적다고요? 네, 연봉보다 적은 밸류를 지금 형성해주고 있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그렇다고 넷플릭스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투자는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저도 집에 가서 쉴 때는 넷플릭스밖에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거진 모든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보고 있고 각국 해외에서도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많이 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엔 넷플릭스 측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콘텐츠주들은 아마 중국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좀 클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이 좀 탈중국화 현상을 계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지금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좀 타격이 있던 부분들이지 사실상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콘텐츠 주들도 오히려 지금 엔터 업종이랑 조금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실적에 대한 성장이라기보다는 산업에 대한 성장으로 좀 접근을 해야겠죠. 콘텐츠는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콘텐츠는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요. AI는 확인을 못했던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비례를 했을 때는 오히려 콘텐츠는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좀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은 좀 콘텐츠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관점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시면서 AI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의료 AI 관련해서도 요즘에 관심이 좀 뜨겁습니다. 네네. 뭐 실적 기대감도 있고요. 해외 의료기관과 협업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특히 루닉 같은 종목에는 지금 DS투자증권에서 지금도 박앤셀 중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료 AI 쪽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의료 AI는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3년 차 때 대부분 좀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6월에 좀 많이 상승을 해줍니다. 보통 거의 뭐 대통령 임기 3년 차 때부터 나스닥이나 다우지수가 좀 많이 상승을 해주는데 네.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의료 헬스케어 산업 이쪽에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하거든요. 정부 정책도 많이 펼치고. 네. 그런데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못 받았던 부분들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부채 한도 협상이 결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좀 정치적인 싸움 부분들인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그닥 좀 투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부채 한도 협상 부분들이 재료로 있었다 보니까 만약 이쪽에 대한 산업성에 대한 투자금을 좀 줄일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기대감이 좀 빠졌던 부분들이지 지금은 부채 한도 협상이 원만하게 지금 해결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자체의 투자금은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에 지금 매수 심리도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사실상 옛날에는 좀 중국 쪽에 대한 수출 효과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특히 뭐 JCS 메디칼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배제시키고 동남아 쪽이나 유럽 쪽으로 좀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판권을 많이 네. 잡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은 시장이 조금 움직이는 판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을 좀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동남아나 유럽 쪽에 대한 매출을 신경을 썼을 때는 의료기기는 솔직히 뭐 죽지 않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보톡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실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의료기기는 충분하게 계속 좀 바라보셔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바이든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기도 하고요. 좀 중국을 배제하고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님과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